처음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6년 3월 8일 네,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입니다. 네, 네. 오늘도 역시 달맞이 공원에서 방송을 합니다. 네. 저희 배드민턴 사무실입니다. 트럼프와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트럼프 북핵 미군이 방어하는데 한국 우리를 돕지 않아. 네. 트럼프 북핵 미군이 방어하는데 한국 우리 돕지 않나라는 비판입니다. 아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나토 북태서양 조약 기구를 비롯한 우방이 대이란 군사 작전을 돕고 있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토뿐만 아니라 한국, 호주, 일본을 차례로 언급하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4만 5천 명 중에 지금 현재 2만 5천 명이 주둔하고 있지만 우리 미군을 돕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28일 이란 상황이 시작된 뒤 트럼프는 여러 차례 한국을 꼭 짚어서 불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네, 그렇죠. 현재 미군 숫자는 약 28,500명이 내지만 트럼프는 이날도 4만 5천 명이란 과장된 숫자를 들고 나와 한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내고 좋은 말을 많이 했다며 역시 미국 트럼프야.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했다면 김정은은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대응을 적절치 하지 못해 북한의 핵보유를 초래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세계적인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 가스를 공급받는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를 재개방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지난달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별 반응이 없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이날도 나토를 종이 호랑이라 표현하며 블라디미르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를 겁내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란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큰 일본은 다가이치 총리가 지난달 적절한 시기에 이란과 최고위급 회담을 갖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은 외교 수장은 아바스 아파라지 외무장관은 2021년 일본 대사로 있으면서 일본 대진 당시 구호활동 등에 앞장섰는데 이런 배경을 살려 무태기 도미시스 외무장관과 아라치 간 대화 채널이 여러 차례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현재 이란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일본 관련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는데 이란이 일본을 우호국으로 간주했거나 일본이 통행료를 지불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기사입니다. 오늘은 또 오늘 9시까지 이란이 항복을 안 하면 이제 다리를 비롯한 발전소까지 다 6곳에 있는 발전소를 모두 폭격한다고 합니다. 석기 시대로 되돌린다고 합니다. 오늘 9시 이제 지금 7시 40분이 얼마 남았네요. 이제 7시 1시간 한 20분 남았습니다. 빨리 항복을 해가지고 불바다 되기 전에 항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평화를 유지해야죠. 오늘은 또 조선일보 전면에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하르그섬 공격, 한 문명을 멸망 압박. 오늘 오전 9시 최종 시한 군사시설 목표를
50여고 네. 5곳이 아니라 55곡을 때려 네. 이런 중동 바깥까지 보복 맞불이라는 네. 소제목이었습니다. 본문은 이용철 씨께서 읽어주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유기한 유튜브께서 이란에 관련된 보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오늘 26년 4월 8일자 수요일 전면 탑 기사가 제목이 미국은 하르브섬 공격하는데 한 문명이 멸망될 것이라는 트럼프의 압박 발언을 큰 제목으로 실었네요. 미군이 최후 통첩 시한을 앞둔 7일 현지 시각 오전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 터미널인 하르그 섬의 군시설 목표물 50여 곳을 공격했다고 윌스트리트 저널지가 보도했습니다. 걸프 해역 안쪽에 있는 하르그 섬은 이란 원유 유제품 수출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수출 시설이 파괴되면 이란의 에너지 산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쇼서를 통해서 오늘 밤 한 문명이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란에 못 박은 협상 데드라인인 미국 동부 시각으로 7일 오후 8시, 한국 시간으로는 8일 오전 9시에 임박했음에 따라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는 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 시한 내에 미국의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이란의 모든 교각 다리들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고 모든 발전소가 폭발해서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완전한 파괴가 4시간 동안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려갔어요? 이에 대해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중동 지역 바깥까지 보복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1,400만 명 이란이 목숨을 바쳐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현재 논의되는 45일 일시 휴전을 거부하고 영구 종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또 향후 절대 불가침을 보장해달라고 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한 척당 200만 달러를 부과해서 헤즈볼라 공습 중단 그리고 모든 제재 해제들이 포함된 10개 요구안을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서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합의가 최종 불발돼 미국이 이란의 핵심 인프라를 공격하면 이란 역시 중동국의 발전소 그리고 해수 담수화 시설 그리고 정유 시설 등의 대대적인 보복을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박국희 특파원, 파리에서 원선우 특파원이 보도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은 여당이죠. 요구에 법무부 대장동 수사검사 구명 감찰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웃고 있지만 아마 울을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전과 사범 네.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은 회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부지사 이화영은 감옥 7년 8개월 받아 감옥에 있고 경기도 지사는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은 감옥에. 이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완전히 거꾸로 가는 되게 망측한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다음은 우리 법무부 대장동 수사검사 구명 감찰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결국은
무마하기 위한 모든 예. 총동한 조작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공수처는 대북송금 박상용 수사 네. 벌써 박탈됐죠. 예. 박상용. 이재명 사건 검사들 절절히 조사받아라는 소 제목입니다. 예.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본문은 예. 이영선 씨께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법무부는 7일 대장동 개발 비리와 그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에서 작년 9월 그리고 12월 4차례에 걸쳐서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돼서 대검찰청에 이첩됐다고 하면서 대상자는 2022년에서 2024년 수사 기소를 진행한 2기 수사팀 검사 9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서울고검의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 의혹을 감찰 중인 인권침해 점검 TF 태스크포스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히어도 잘하니까 감찰 요청은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다시 시작된 대장동 수사를 2기 수사라고 하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 이미준 반부패 수사 1부장, 현재 광주고검의 검사인 강백신 반부패 수사 3부장, 현 대구고검 검사 등이 주도했습니다. 수사팀은 2023년 3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4,895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현재 이재명은 재판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이죠. 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즉 공수처죠. 한 시민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법 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3부 부장 이대환 부장판사에게 배당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유이곤 강지은 기자였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겁니다. 모든 게 거꾸로 완전히 뒤집니다. 형무소에 있는 사람이 나오고 또 예. 형무소에 새 사람이 들어가 예. 체인지되는 것이다. 다음은 청와대 오찬에 등장한 대통령 연임제 개헌이라는 개헌. 청와대 오찬에 등장한 대통령 연임제 개헌. 예. 야당 장동영 대표 이 대통령 만나 개헌 전 연임 않겠다 선언하라. 이재명 대통령 야 개헌 저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예. 본문은 이영선 씨께서 예. 보시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대장동 비리 관련 사건이라든가 이런 지금 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다 덮지 전부, 위해서 전부 삭제하기 위해서 모두 다 사실은 지금의 여당인 민주폐합당이 그들의 당 내에서 내부 고발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민주당이 회의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대통령이 야당에서 그걸 밝혀가지고 사건화가 된 게 아니고요. 여당, 지금의 여당이니까 민주폐합당이잖아요. 민주폐합당 내에서 문제가 밝혀져가지고 사건화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고발하고 자기네들이 수사했던 일이에요. 이미 다 끝난 걸 가지고 또 이렇게 네? 합니다. 예. 그런데
아, 윤 대통령이 자기네들이 예. 자기네들이 범법을 행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꼬옥지를. 자기가 그러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청와대 오찬에 대한 예. 기사를 읽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이재명을 만나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해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장동혁이가 할 말은 했네요. 할 말 한 거죠. 예, 이재명은 이미 공고된 개헌안은 한 글자도 수정할 수 없고 부칙 역시 마찬가지다. 연임 중임과 같은 내용을 부칙에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리발 내미네요. 네. 글쎄 거꾸로 한다니까요 지금. 오리발. 예,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 의석 대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을 갖고 있지 않느냐,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느냐 또 답했다고 뻔뻔하기가 이럴 데가 없네요. 아, 그래서 이거 더불어민주당이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정 민생 경제 협의체 회담 및 오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그리고 장 대표 등과 만났습니다. 이재명과 장 대표가 오찬 회동한 건 작년 9월 이후에 약 7개월 만입니다. 이번 만남은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성사됐지만 비공개 회담에서는 개헌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이 지난 3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며 개헌안을 발의한 가운데 장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있는 이재명에게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여야 간의 이견이 큰 대통령 임기 등 권력 구조 개편 문제는 빠졌지만 개헌 논의에 앞서서 선제적 선언을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회담 직후 국민의힘 최고은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장 대표 제안에 이재명은 즉답을 회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즉답을 피했다는 일부 보도와 전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거짓말로 뒤집는 것이 선수들이니까 완전히 거꾸로 간다니까요. 하기야 트럼프하고도 거짓말을 그냥 주고받고 했는데 뭐 실제 회담에서는 이재명이 분명한 설명을 했다면서 개헌 저지선 발언을 공개한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임이나 연임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미 대선 기간 때 여러 번 답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은 작년 5월 대선 후보 때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주장하면서도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한 것은 소용이 없어. 너 뒤집으면 돼. 하기야 뭐 트럼프하고도 얘기한 것도 뒤통수 쳐버리고 뒤집어 버리는 건데 뭐. 그죠? 대통령이 탄핵 파면시켰는데 뭐 사설을 달고지야. 네, 사설 읽을까요? 네, 사설 좋죠. 예. 도대체 이 나라가 사설에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완전히 거꾸로 가는 나라 이거.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전과를 보십시오. 그 주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으면서 이서를 써놨어요. 그만하시라고. 정치 그만하라고. 말 안 듣고 지금 정책은 나라 망쳐먹고 고도기질 정책으로 나라 국가 부채만 늘어나고 잠자는 동안에도 이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 가치는 이게 사설입니다. 수사도 하기 전에 초대형 국정농단 특검이 정치하나? 특검이 정치합니까? 읽겠습니다. 이런 회계망측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본문은 이용선 씨께서 읽어주세요. 2차 종합특검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수사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단서로 검찰이 수사 중이던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개입 의혹을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참말로 본격 수사를 하기도 전에 사건 실체부터 규정한 것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없었던 일이죠. 이례적인 일은 무슨 이례적인 일입니까? 없었던 일이지. 초대형 국정농단이란 말은 정치 용어입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결론을 내려도 이런 말을 잘 쓰지가 않습니다. 써서는 안 되죠.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도 굳이 쓰려면은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 밝힌 뒤 확실한 근거를 갖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2차 특검은 아직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관계자 등도 입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사 시작이 아직 진행되지도 않는데 그런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는 말부터 썼습니다. 하긴 이들이 하는 짓이 어디 한두 가지가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을 선포한 것을 내란이라고 이미 딱 정해놓고 내란 수배라고 정해놓고 출발하고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도 수많은 언론과 거짓 선전선동 이런 것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하기 전에 이제 국정농단이란 말부터 미리 썼죠. 현 정권은 과거 정치검찰이 수사도 하기 전에 결과를 예단한 뒤에 그 예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슬슬 흘려내보내고 공작하고 여론을 만들어가면서 짜 맞추기 수사를 한 것을 우리가 불보듯 보았습니다. 현 정권이 임명한 특검이 그 형태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네, 내란 그리고 김건희 해병특검 등 3대 특검의 자녀 의혹을 또 수사라고 출범시킨 2차 특검이 수사 대상과 무관해 보이는 수사를 갑자기 하겠다고 나선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입맛대로 뒤집고 또 뒤집고 짜맞추기 가짜 선전선동이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이 검찰에서 이첩받은 진술 회유 의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재명을 대북송금 공범으로 엮기 위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회유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조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벌이면서 조작 기소가 드러나면 대북 송금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특검이 이를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선 것이라면 정치 특검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윤 정권의 수사 개입이 있었다면 있는 대로 밝히면 됩니다. 문제는 수사 시작도 하기 전에 사건 성격부터 딱 규정을 해놓고 정치적으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2차 특검의 모습입니다. 앞서서 민중기 재판이라니까. 예, 맞아요. 민중기 특검도 통일교에서 돈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만 기소하고 맞아요. 민주당 후보는 계속 뭉개다가 뒤늦게 사건을 경찰로 넘겨 편파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아, 사실이 해가지고, 그런데. 부산 시장까지 그래 출입하고 개판을 있잖아요.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검 수사의 정당성은 정치 중립과 공정성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아니 얘네들한테 이따위 소리 해봐야 들리기를 하겠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다음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죠. 예, 다음은 AI가 미래 좌우하느냐 네, 한다면서 AI 수석까지 선거에 차출한 건가? 네, 본문은 이용세 씨가 읽어주시죠. 네. 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예상되는 부산 북갑에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이 민주당 유력 후보를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지역구인 전재수 의원이 9일 경선에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되면 당 지도부가 하 수석을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 수석은 출마설이 나올 때마다 부인해왔지만은 최근은 국회에서 역할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갑은 부산을 말합니다. 어릴 적 매일 놀던 곳이고 인사권자 즉 대통령이 결정이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은 AI 미래기획실을 신설을 해서 네이버 출신인 하 수석을 발탁했습니다. 대선 때부터 강조해온 AI 3대 강국 도약, 또 100조 원 AI 투자 등 최첨단 전략산업 설계자로 40대 민간 전문가를 뽑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지만은 AI 생태계에서는 경쟁국에 뒤처져 왔습니다. 2022년 챗 GPT 등장 이후에 미국 빅테크 기업은 수백조 원씩 투자해서 AI 데이터 센터와 AI 모델을 구축해 왔습니다. 중국도 딥시크 등 저비용 고효율의 AI 모델 개발로 미국을 추격 중에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AI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AI 기본법을 마련하는 데만 4년 이상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 수석은 작년 첫 브리핑에서 AI가 국가 미래의 전망을 참으로 아우르는 좌우하는 시기라면서 앞으로 10년, 3년 혹은 5년이 AI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소 3년이 AI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스스로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 수석은 이제 10개월 일했습니다. 자신이 주장해온 한국형 소버린 즉 주권 AI 모델 개발에 밑그림 정도만 그렸을 것입니다. 선거 출마로 다른 사람이 이 업무를 맡는다면 AI 강국 프로젝트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전국에 걸쳐 여유있게 앞서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보궐선거가 걸려있는 국회의석은 집권당이 압도적인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어서 한석이 아쉬운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더군다나 문제의 부산 지역구는 보궐선거가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마당에 국회의석 하나를 확보하기 위해서 AI 정책사령탑을 선거에 차출하겠다고 합니다. 이래서는 AI의 나라 미래가 달렸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해온 이재명의 말이 진정성이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가짜, 거짓말. 이건 네, 안녕이게 냈거든요. 네, 이란의 북한화라는 그 옆에 거 이건 네, 그만 끝내래요? 네, 그만 끝내죠. 네. 예. 오늘은 마무- 최단 시간 예. 30분 정도 방송하는 걸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예, 예. 이제
전한길 뉴스의 전한길 대표의 우산 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평택에 주둔해 있는 미군 부대 쪽을 찾아가서 그 앞에 가서 한다고 그러네. 미국에 정식으로 우리 국민들의 저항권을 예.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전달한다. 트럼프에게 우리 진정한 국민들의 생각과 국민들의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는 집회 시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산에 한쪽은 성조기, 한쪽인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인쇄를 한 우산을 들고 예. 다들 시위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우산을 위로 들면 예. 큰 성조기와 태극기가 우산에 반반 딱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한 시각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고, 하늘에서 비행기가 촬영을 하든 인공위성이 촬영을 하더라도 요즘에는 태극기 반은 네, 성적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의 시각적으로 대한민국이 성조기와 태극기가 저렇게 물결치고 있구나. 우산은 제법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와 국민들의 생각을, 국민들의 울분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사건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아이디어가 좋네요. 아이디어가 대단합니다. 예. 거기에다가 그게 우렁찬 목소리가 그게 창조예요. 또 그게 터져 창조.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 폐악 정부에 대한 반대와 끌어내리기의 작업을 정말로 미국이 도와달라. 예. 그런 아주 적극적인 미국이 도와주려고 해도 한국 국민이 보여줘야 됩니다. 개목이 돼야지. 네, 보여줘야 됩니다. 국민은 가만히 있고 미국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네, 자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재판 받아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재판 받지 않느냐? 대통령 되기 전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고 말고요. 후에는 재판을 안 받지만 네. 되기 전에 재판 12가지 혐의 네. 5가지 재판 받아라. 네. 매일같이 시위를 해야 됩니다. 네. 작전을 쌓아야죠. 네. 네, 매일 그냥 헛소리 하지 말고 완전하게 철두철미한 네. 계획을 세우고 네. 청사진을 만들어가지고 매일같이 예. 싸워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네. 미국에서 절대로 한국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네. 우리 미군이 28,500명이 주둔하고 북한을 남측을 막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사태 좀 도움을 해봐라 하니까 나는 모르 산다. 그리고 훈련도 미국과 일본만 일본했지 훈련했지. 네. 한국은 훈련 안 하겠다. 네. 그럼 뭐 한국에 주둔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철수할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이 남침하면 이제 완전히 공산국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네. 네. 공식 국가 공산 북한 같은 나라 국가. 되고 싶습니까? 네. 북한이 완전히 남한을 침략해도 앞으로 전쟁이라도 이제 누구는 도와주지 않겠다. 네. 네.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의급할 때 도와주는 것이 진짜 친구지. 그렇지. 뭐 좋을 때는 다 좋지요. 의급할 때 내가 병이 났을 때 병문 안 오고 자주 찾아뵙고 전화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알아보는 것이다. 위기에 처했을 때. 요번에 윤 대통령도 정말 자기 친구를 알아본 것이다. 그렇지. 한동훈 패거리, 안철수 패거리 때문에 파면된 거 아닙니까? 네. 한동훈 이런 법무부 장관 당대표한 것도 윤 대통령 때문에 됐는데 그렇죠. 배신하는 한동훈은 배신자. 정치에서 떠나야 된다고 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만 끝날까요? 예, 오늘 방송 여러분 여기서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네. 절대 소식하고 과식하지 말고 예. 골고루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예, 적당히 또
예, 음식을 먹고 많이 먹지 말고 절대 예. 과식하지 말고 비만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해야 됩니다. 뭐 예. 대통령은 못합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 건강이다. 첫째도 건강. 예, 둘째도 건강하기 건강. 위해서는 예. 웃어야 됩니다. 웃고 끝납시다. 예. 예. 웃습니다. 잘 될 겁니다. 웃으면 복이야요. 복 받을 이재명. 일이 생깁니다. 웃으면 행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아웃. 야, 아우, 예, 예.